추석 연휴 동안에 용산 대통령실의 조직 개편을 했다 하는 그런 처음에는 속보로 이렇게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연휴에 서면 브리핑으로 이 내용을 받았다고 하니까 뭐 공개적인 질문 답변 이런 것도 없었겠구나. 이제 그것을 처음 뉴스를 접하면서 다들 알게 되었죠. 그리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통령실, 사실은 대통령실 이래갖고 애매한데 가장 핵심은 대통령 비서실이 되겠죠. 그래 처음부터 뭐 수석 비서관의 숫자를 줄이겠다, 정책실장도 없애겠다, 뭐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별로 안 줄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정책기획수석, 정책실장 없이는 못하겠던 모양이죠. 그래 정책기획수석을 수석 보좌관 이 자리를 다시 신설하겠다 이러더니 그거 만든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이름만 바꿨습니다. 정책기획수석, 이거를 국정기획수석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뭔가 좀 대단해 보이죠. 정책수석보다는 국정수석, 이거 훨씬 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개편을 왜 하게 됐는가 하면은 계속 사고를 치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잘 못하는 대통령실을 쇄신하겠다 이러더니 지금 보면 쇄신이 아니고 오히려 이 대통령실의 조직을 확장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폐청산 비슷하게, 숙청 비슷하게 자기에게만 충성하지 않는 두 마음 먹는 사람들은 다 쳐내고 그 다음에 자기 편만 앉혀놓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편을 앉혀놓고 요 사람들을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태워서 올린 것이죠. 자리를 격상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 줄었다 뭐 이렇게 분명히 홍보를 하고 나올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자기들이 말하는 권한의 크기를 보면 이거는 확장한 거다, 축소한 게 아니다.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겠다, 뭐 대통령실을 축소하겠다 이러더니 이제는 훨씬 더 강화해버리고 말았다. 몇 주 전만 해도 도로 제자리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권한 확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늘리는 것은 8월에 이미 다 늘렸고 이번에는 숫자 안 늘렸다 이런 소리를 또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권한을 키웠다. 정책기획에서 국정기획이라고 하면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말로는 2실 6수석 이러는데 사실 그 국정기획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실에 준하는, 이 사람은 실장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3실의 개념이 보인다 하는 겁니다. 국정기획수석이 그냥 수석 비서관이 아니고 뭐 비서실장 뭐 이런 것처럼 실장급이다. 국정기획수석에게 뭘 더 갖다 붙여줬냐 하면 정책기획수석일 때보다 더 이제 명칭도 격상시켰죠.
그 다음에 그 권한에 국정 메시지 비서관이라는 것을 덧붙여 줬습니다. 그 밑에다 넣어준 것이죠. 그래, 지금은 이 국정 메시지 비서관이라는 거, 이게 연설기록 비서관이죠.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연설기록 비서관을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줘버렸다. 이게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야 합니다. 첫째는 연설기록비서관을 국정기획수석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하나 봅시다. 그러면 국정메시지, 이게 국정기획수석 아래에서 나오게 되죠.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그 국정 메시지라고 하는 거를 행정부 전체 그리고 전 행정기관에 일사불란하게 뿌린답니다. 국민한테도 뿌리고. 자, 이렇게 되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위상이 뭐냐? 그의 권한이, 그의 법적 지위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러면 대통령 바로 밑에서 전 국민에게 메시지를 뿌리니까 대통령의 연설 같은 건데, 이러니까 국무총리급이다. 이렇게 됩니다. 국무총리. 그래서 한덕수한테 힘을 좀 실어줘라, 뭐 넘겨라, 이런 소리가 야금야금 들리고 있는가. 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이 옥상 옥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넓히고, 그리고 헌법상 대통령과 대등한, 법적 지위 대등한 행정부의 권한을 다 뺏어와 버리는 이 문제점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을 해왔던 겁니다. 스스로들 헌법을 위반하면서 우리나라 제도 탓을 한 것이죠. 범죄는 자기가 저지르면서 이 나라는 범죄하기 좋은 곳이라고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 안 하겠다고 하더니 이렇게 한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래, 어차피 이관섭 밑에 국정 메시지 비서관, 연설기록 비서관을 뒀다. 이제 객관적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의 연설기록 비서관은 없어진 것이죠. 이게 사람을 내보내고 다시 사람을 들여오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자리를 없애버리면 거기에 사람을 들여올 수 없습니다. 자리를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연설기록 비서관은 없어지고, 그 대통령실 내에서 연설기록 비서관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밑에 가서 붙어서 그 사람을 위한 연설 기록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밑에는 이제 없는 것이죠. 이거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연설문은 이제 누가 쓸까? 누가 쓰겠습니까? 연설기록 비서관이 없는데 누가 쓸까? 당장 9월 13일부터 윤석열은 연설기록 비서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앞으로 연설을 하겠죠. 그 윤석열의 연설문은 합법적인 공식 연설기록 비서관이 작성하지 못합니다. 연설기록 비서관 자리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그 연설문은 누가 쓰는 거냐? 이제부터 비선이 쓰는 겁니다. 누가 쓰더라도 비선이 쓴 겁니다. 윤석열은 연설기록 비서관이 없기 때문에 그 연설문은
연설 기록 비서관이 쓴 게 아니고 기록 비서관이 쓰지 않은 연설문은 모조리 비선이 쓴 겁니다. 명확하죠? 만일 김한길이 썼다, 홍보수석이 썼다, 그 사람들 연설 기록 비서관이 아닙니다. 자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제 임명도 못하죠. 대통령실 안에 연설 기록 비서관이라는 자리를 둘씩 둔다. 마음대로.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김한길이나 홍보수석이 쓴다 해도 이거는 비선이 쓴 연설문이 됩니다. 또 다른 누가 쓰겠죠.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연설 기록 비서관이 없으면 연설문 작성은 공무원이 할 수 없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설기록 비서관이라는 이름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냐. 윤석열한테 연설문만 써주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연설기록 비서관이라는 그 자리, 명칭, 그 자체가 연설문을 쓸 수 있는 그 권한을, 그 임무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도 9월 12일에 요런 명칭들, 이거를 바꾸는 것을 브리핑하면서 왜 그랬는지, 정책 기획, 이거를 국정기획으로 바꾸는 그 명칭이 바뀌는 데 따른 의미가 뭐가 있는지, 의의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 밝혔지 않습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굳이 명칭을 바꾼 겁니다. 이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말하자면 얼굴이다, 그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자체에 권한도, 한정된 임무도 부여가 된다. 그게 그 자리가 없으면 없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윤석열의 연설문이 지금까지 하고 다르게 크게 바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인데, 연설기록 비서관이 없이 이제 비선이 작성하는 연설문이 그 전에 연설기록 비서관이 작성했던 연설문과 크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측하기로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지금까지도 이게 그 연설기록 비서관이라는 어떤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쓴 연설문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연설문이 다 짜집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본인들도 밝혔죠. 이거는 무슨 오바마 대통령, 이거는 케네디 대통령, 왜 그렇게 남의 나라 거를 척척 갖다 베끼는지, 그렇게 그걸 가져와서 썼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계속 지적을 하면 좀 깨달아서 좀 개선이 돼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취임 100일을 기해서 이제 기껏 한다는 짓이 연설비서관을 없애버린 겁니다. 정말 싹이 노랗다.
그래, 연설비서관도 있는데 왜 연설문이 그 모양이냐 이러니까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죠. 이제 연설비서관 없으니까 내 연설문 가지고 문제 제기하지 마라. 이런 식인 겁니다. 아니, 윤석열 씨는 어디 예순이 넘어가지고 반항질이나 하고 이게 될 일입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고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의 지도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비선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일꾼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그런 일을 잘해라 하고 청사를 줬더니 그래 용산으로 옮긴 것도 제멋대로 옮겼는데 관저도 그렇고 청사도 그렇고 그걸 개인 용무에 쓰고 부부 용무에 쓰고 이러는 것처럼 보입니다. 벌써 보도도 나왔고 리마연에서 방송도 했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기어이 그 용산청사 2층하고 5층을 다 대통령실로 쓰고 있는 거겠죠. 어디 답변을 해보십시오. 대통령은 한 명인데 왜 2층이나 뚝 떨어져서 2층이나 다 이거를 대통령실로 쓰느냐.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이 제공해주는 사진만 받으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 한 군데만 보여주는 것 같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2층과 5층을 다 쓰고 있다고 한다면 양쪽 다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이 볼 수 없는 곳에서 뭔가를 둔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혹시 2층, 5층 두 개 다 쓰면서 한쪽에는 침대 갖다 놓고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냐? 의문이 자꾸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왜 사적으로 이걸 자꾸 쓴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보통 우리 같으면 청와대가 되겠죠. 청와대 대통령이 자기 아내 사진을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갖다 놓느냐?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이쪽에 대통령이 앉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테이블 너머에 있죠. 그래서 자기 아내 사진은 이 테이블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놓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대통령 혼자 보는 것이죠. 그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혼자 볼 수 있게 놓는 것이 예의다. 왜냐하면 사인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레이디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용산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는 윤석열, 김건희 사진 액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세워져 있다. 국회에서는 이거 국정조사 해야 할 겁니다. 2층과 5층을 다 쓰는지, 거기에 누가 드나들고 있는지, 어떤 공무원이 있는지, 거기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씨가 사진 액자를 세워두고 있는지, 그게 그래도 되는지,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국법은 지엄하다 하는 말이 있듯이 공사 구분은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 왕과 왕비가 아니고 윤석열이 무슨 북쪽의 그 김씨 일가처럼 그렇게 최고 존엄이나 최고 지도자가 아닌 겁니다.
또 하나 있죠. 김건희 씨는 미국의 대통령 부인처럼 지금 그 대통령 부인처럼 퍼스트 레이디가 아닙니다. 그 대통령실의 청사를 아무나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비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용산 대통령실 용궁에 인사청문을 거치지도 않은 사람들, 또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용산 청사에 청소하는 사람도 신원이 분명해야 합니다.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용산 대통령실 용산 청사에 법적으로 정식으로 임명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 근무하다가 정식 임명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지나간 그런 사건들은 전부 책임 추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법은 깨진 게 되죠. 용산청사는 사용화 해버리는 겁니다. 윤석열 마음대로. 반드시 공무원 자격을 가지고 그 청사에 일할 수 있도록 임명이 되고 나서 근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급이 안 돼, 추인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 이렇게 임명을 하지 않은 비선이 용궁에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 있다가 일하다가 잘린 사람 가운데 계속 출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지금 임명 못 받았는데 앞으로 임명할 사람이 용궁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말한 이런 모든 게 다 비선입니다. 용산 청사에, 대통령실이 있는 그 청사에 지금 이야기한 이런 비선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는 기자들이 체크할 수 있습니다. 기자 2명이면 체크가 가능합니다. 점심시간은 정해져 있죠. 그래,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가서 봅니다. 기자 1명이. 거기 대통령실 사람들로 이제 꽉 차 있다. 만석이다. 이렇게 봤을 때 또 다른 기자 1명이 밖에 나가서 그 주변을 보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이 용궁 주변 식당에 대통령실 사람들이 빽빽하다. 이러면 비선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용산청사 구내식당은 자기들 정원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이례적인 거다, 이상한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인 공무원은 공사 구분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용궁에 때때로 불거지는 비선 문제, 이거를 명백하게 그저 백일하에 다 드러내놓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혹여 한 명이라도, 사실은 뭐 많다는 소리가 있어서 걱정인데, 이런 비선이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실을 2층이나 쓴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말 안 나오는 게 무슨 위원회인가로 꽉 채워놓겠다고 한 이 사람들의 정체. 그래서 국회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그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자격을 갖췄는지를 포함해서 그걸 다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개 한 마리도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개는 드나들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